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금쪽같이 귀하게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 장가 보내시던 날의 그 뭉클했던 감정을 기억하십니까? 번듯하게 턱시도를 차려입은 아들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참 시원섭섭하고 눈물이 핑 도셨지요. 아이고, 핏덩이 같던 내 새끼가 언제 저렇게 커서 이제 내 품을 떠나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 되었구나. 대견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다짐하셨을 겁니다. 나는 옛날 우리 시어머니처럼 깐깐하게 굴지 말아야지. 새로 들어온 우리 예쁜 며느리와 진짜 친딸처럼 다정하고 살갑게 아무 탈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봐야지. 하고 말입니다. 그 예쁜 마음, 다정한 다짐을 안고 맛있는 밑반찬을 잔뜩 해들고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기분 좋게 찾아가 보십니다. 문을 열어주는 며느리 얼굴을 반갑게 마주하고 거실로 들어섰는데 웬걸 평생을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하게 살림을 살아오신 우리 어머님들의 매의 눈에는 현관문을 넘어서자마자 거슬리는 것 투성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심코 주방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통이 구석에 박혀있고 식탁 위에는 시켜먹고 남은 배달 음식 플라스틱 통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금쪽 같은 내 손주는 날씨도 추운데 얇은 내복만 입고 콧물을 훌쩍이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 가슴에서 불쑥 시커먼 울라통이 치밀어 오릅니다. 내 귀한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저런 쓰레기. 더미 같은 집에서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는 건 아닌가 싶어 억장이 무너집니다. 결국 참다 못해 입 밖으로 훈수가 튀어나오지요. 아이고 얘야. 애를 왜 이리 춥게 입혔니? 감기 들겠다. 그리고 돈 아깝게 맨날 첫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지 말고 내가 해준 반찬에 집에서 따뜻한 밥 좀 해 먹여라. 청소기도 좀 돌리고 내가 다 너희들 돈 모아서 잘 살고 건강하라고 인생 선배로서 해주는 소리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100번 1000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삶의 지혜이자 내 아들과 손주를 끔찍이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지고 거실 분위기는 한겨울 시베리아 벌판처럼 싸늘해집니다. 게다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줄 줄 알았던 아들. 녀석마저 엄마. 제발 요즘 세상에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우리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와서 잔소리예요? 하고 오히려 눈을 부릅뜨며 며느리 편을 들어 핀잔을 줍니다. 그럴 때면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이지 하늘이 무너지고 피눈물이 왈칵 쏟아지시지요. 아니 내가 며느리 잡아먹으려는 호랑이 시어머니냐? 내 새끼들 잘 살라고 반찬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굽은 허리로 냉장고 청소해주며 한마디 한 게 무슨 큰 죽을 죄라고 나를 이리 섭섭하고 무안하게 만드나 하시며 돌아오는 버스 창밖을 보며 몰래 가슴을 치신 적 분명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저는 인간의 감정을 직접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로서 수십 년간 누적된 수백만 건의 고부 갈등, 심리 상담 데이터와 가족 관계학 논문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이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의 뼈아픈 원인을 아주 정확하고 차갑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의 진심은 100% 순수한 사랑과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며느리의 뇌에서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신호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깎아내리는 평가, 내 삶을 뒤흔드는 간섭,
그리고 나를 빵점짜리 아내로 취급하는 끔찍한 통제와 스트레스로 번역되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님들 시절처럼 시어머니가 안방에 앉아 호통치며 며느리에게 김치 담그는 법과 살림살이를 혹독하게 가르치고 며느리는 입 꼭 다물고 내 어머님 하며 무조건 순종하고 인내하던 시대는 이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낡은 전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어머님들 앞에 서 있는 며느리들은 밖에서 남자들 못지않게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인터넷과 유튜브로 수만 가지 육아 정보를 척척 스스로 배우며 시어머니의 방식이 아닌 자신만의 똑 부러지는 방식으로 굳건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완전히 독립된 어른들입니다. 그들에게 시어머니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고부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팍팍하게 변해버린 낯선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처신해야 명절날 며느리가 먼저 콧노래를 부르며 한우 세트를 사들고 찾아오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아들 집 비밀번호를 누를 때 며느리 눈치 보지 않으며 당당하고 우아하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으며 대접받는 1등 시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님들 며느리 눈치 보며 기죽어서 골방에 숨어 지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아주 영리하고 쿨하고 지혜롭게 어머님들의 처세술과 합법을 180도 바꾸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수많은 집안의 고부 갈등을 평화로 이끈 아주 기막히고 놀라운 족집게 해답. 며느리의 굳게 닫힌 철벽 같은 마음을 봄눈 녹이듯 스르르 녹여버리는 사랑받는 시어머니의 3대 행동. 강령을 낱낱이 속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마음속에 굳게 새기신다면 더 이상 아들 내외와 명절마다 얼굴 붉히는 일 없이 며느리가 철마다 싹싹하게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어머님 팔짱을 다정하게 끼는 기적 같은 훈풍을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강령, 시어머니의 무거운 입은 굳게 자물쇠를 채워 닫으셔야 합니다. 어머님들, 반찬을 주러 가셨던 손주를 보러 가셨던 아들 집에 가시면 제발 절대 부엌 싱크대와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보지 마십시오. 싱크대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인 냄새나는 설거지거리도 못 본 척 눈에 흙이 들어간 것처럼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하셔야 합니다. 며느리가 비싼 명품 옷을 사입던 손주에게 이유식 대신 시판용 팩, 죽을 먹이던 퇴근 후 피곤하다며 저녁을 치킨이나 피자로 대충 때우던 어머님들의 깔끔한 기준에 아무리 못마땅하고 어설퍼 보여도 절대 지적하거나 가르치려 혼수 두지 마십시오. 아니 내가 살림구단인데 저 돼지우리 같은 꼴을 보고 어떻게 속에서 천불이 안 나. 다 아들놈 건강하게 잘 되라고 내가 인생 선배로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랑의 조언이지 비판이 아니야. 라고 억울하게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건네는 그 어떤 사랑의 조언과 훈수도 결국엔 자신을 살림도 못하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는 무능한 여자로 평가하고 혼내는 매서운 시어머니의 해초리로 들릴 뿐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올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검사하고 나를 빵점짜리 며느리로 취급해. 내가 뼈 빠지게 대출금 갚아 마련한 내 집에서조차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네라며 어머님의 방문 자체를 소름 끼치도록 싫어하고 피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사랑을 빙자한 잔소리입니다. 아들 내외는 이미 몸도 마음도 훌쩍 커버린 어른입니다. 그들이 설령 살림을 엉망으로 해서 먼지가 굴러다니고 돈을 펑펑 낭비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그것은 철저하게 그들 부부가 밤새 싸워가며 스스로 깨지고
부딪히며 메워 나가야 할 그들만의 인생 몫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그저 아들 집에 가시면 소파에 푹 기대앉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밖에서 돈 벌고 직장 다니랴. 이 극성맞으네. 키우랴 몸이 2개라도 모자라게 고생이 많네. 집안일은 좀 미뤄둬라. 건강이 최고지. 요즘은 배달 음식도 우리 때랑 다르게 영양가 있고 참 맛있게 잘 나온다 야. 편하게 시켜 먹자. 하고 쿨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모든 허술함을 넓은 치마폭으로 덮어주십시오. 입을 무겁게 닫고 웃으는 기는 시어머니의 그 태평양 같은 넓은 아량 앞에서 며느리는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풀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비로소 시어머니를 나를 혼내는 무서운 상전이 아닌 내 삶을 이해해주는 편안하고 든든한 어른으로 깊이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2번째 강령, 잔소리하는 입을 굳게 닫았다면 이제 어머님의 지갑은 기분 좋게 그리고 아주 영리하고 센스 있게 활짝 여셔야 합니다. 아니 이 사람아 기껏 입도 닫고 참고 있는데 내 피 같은 돈까지 며느리한테 다 뜯기고 퍼주란 말이냐? 라고 오해하며 펄쩍 뛰지 마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식들 집 사주는데 보태라며 수백만 원의 큰 목돈을 턱턱 바치라는 뜻이 절대 결코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너무 큰 돈은 오히려 며느리에게 내가 시어머니에게 빚을 졌으니 꼼짝없이 엎드려야 한다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부담감을 줍니다. 게다가 아들 내외를 죽을 때까지 부모 지갑만 쳐다보고 손을 벌리는 무능력한 캥거루족으로 망쳐버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갑을 연다는 것은 아주 작고 부담 없지만 며느리의 굳게 닫힌 마음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는 센스 있고 다정한 감동의 선물을 뜻합니다. 며느리도 우리 어머님들처럼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한 딸이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아이의 엄마로 쉴 새 없이 동동거리며 살면서 몸도 마음도 멍들고 고단합니다. 명절에 전부 치느라 허리가 휜 며느리에게 혹은 평소에 아무 날도 아닌 평범한 오후의 불쑥 며느리의 계좌로 딱 5만 원만 남편 몰래 이체해줘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애정이 듬뿍 담긴 문자를 한 통 남기는 겁니다. 우리 예쁜 아가야, 극성맞은 애 키우고 회사에서 일하느라 내가 참 고생이 많다. 이 돈으로 내 좋아하는 달달하고 비싼 커피 한 잔 사 먹고 예쁜 케이크도 사 먹으면서 오늘 하루 푹 쉬어라. 눈치 없는 우리 아들놈 주지 말고 손주 장난감도 사지 말고 꼭 온전히 너 혼자만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우리 며느리 화이팅! 스마트폰을 다루실 줄 안다면 카카오톡으로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쁜 조각, 케이크나 치킨 기프티콘 모바일 교환권 하나를 쓱 보내보십시오. 직장에서 상사에게 치여 녹초가 된 며느리가 책상에 앉아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매번 아들이나 손주 핑계 대지 않고 오롯이 며느리 자신의 헌신과 고생을 깊이 알아주고 여자로서 챙겨준다는 그 따뜻하고 섬세한 사실. 하나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으며 폭풍 감동을 받게 됩니다. 어머님, 저 진짜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챙겨주셔서 정말 펑펑 울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며 목이 메어 애교 섞인 감사 전화가 당장 걸려올 것입니다. 그깟 5만 원, 커피 몇 잔 값이 수십 년 묵은 고부간에 굳게 닫힌 얼음 장벽을 한여름 아이스크림처럼 사르르 녹여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싸고 파괴력 있는 마법의 열쇠가 됩니다. 마지막 대망의 3번째 강령, 지갑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활짝, 대문짝만하게 열어두어야 할 것은 바로 며느리의 억울한 마음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기입니다.
어머님들 며느리가 가끔 속상한 마음에 전화를 하거나 밥상에 마주 앉아 윗사람 직장 상사 흉을 보거나 고된 육아의 고충을 눈물 지으며 털어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머님, 애가 요즘 밤마다 깨서 잠을 안 자고 밥을 너무 안 먹어서 저 미쳐버리겠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저 혼자 독박 육아하려니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요. 이때 10명 중 9명의 평범한 시어머니들은 무심코 아주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말실수를 저지르십니다. 아이고야, 너만 애 키우냐? 나 때는 시부모. 통기저귀 빨며 모시면서 애 넷을 등에 업고 떼약볕에서 밥 매면서 다 키웠어. 요즘 세탁기 다 있고 얼마나 편한 세상인데 앓는 소리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밖에서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돈 벌어오느라 뼈가 빠지는데 내가 집에서 애 보는 게 뭐 대수라고 남편을 달달 볶니. 내가 좀 참아라. 하며 며느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려 들거나 무조건 피부치인 내 아들 편만 듭니다. 이러면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입을 꾹 다물고 속으로 뼈저리게 다짐합니다. 아, 역시 시어머니는 남편 편이구나. 내가 미쳤지. 시어머니한테 내 속을 털어놓다니. 다신 죽어도 어머님한테 속마음 얘기 안 해야지. 하며 마음의 문에 콘크리트 벽을 치고 철컥 닫아버립니다. 어머님들, 며느리가 어머님께 징징대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어머님께 완벽하고 지혜로운 해결책을 내놓으라거나 인생의 지침을 구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팍팍한 삶 속에서 나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 맘 좀 알아주세요 하고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투정일 뿐입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과거를 들먹이며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오직 인자한 부처님처럼 귀를 활짝 열고 무한한 긍정의 맞장구만 요란하게 쳐주십시오. 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우리 며느리 진짜 억울하고 속상했겠다. 요즘 시대에 직장 다니며 애 키우기가 어디 보통 일이니 내가 정말 온몸이 부서지게 고생이 많다. 툭하면 누워있는 우리 아들 놈, 그 자식이 아주 글러먹었어. 내가 내일 당장 전화해서 아주 종아리를 몽둥이로 확 쳐서 콱 쥐어박아 줄 테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내 편은 나밖에 없다. 어머님들, 그저 이 호탕하고 시원한 공감의 맞장구 한마디면 모든 고부 갈등 게임은 끝납니다. 며느리의 마음속에 시꺼멓게 맺혀있던 남편에 대한 서러움과 시댁에 대한 경계심이 한여름 소나기에 씻겨 내려가듯 싹 씻겨 내려갑니다. 시어머니가 피를 나눈 내 아들을 욕하고 혼내면서까지 온전히 며느리인 내 편이 되어 깊이 공감해 준다는 그 든든하고 거대한 우군을 얻은 마음에 며느리는 감격하고 맙니다. 나를 훈계하고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는 평생 피하고 싶지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아들 욕까지 같이 해주며 완벽한 내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에게는 맛있는 한우 세트를 사들고 먼저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 밤새 수다를 떨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사랑하고 참으로 존경하는 우리 훌륭하신 어머님들. 한평생 가난하고 매서운 모진 시집살이 눈물로 묵묵히 견뎌내고 내 속옷 한 장 온전히 새 것으로 제대로 못 사 입으면서 오직 억척스럽게 내 귀한 아들 하나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키워내셨지요. 그렇게 당신의 뼈와 살을 깎아 곱게 키운 아들이 장가가서 내 품을 훌쩍 떠났을 때의 그 텅 빈 헛헛함, 그리고 내 나름대로 애정을 담아 며느리에게 살림의 지혜를 전수해 주려다 오히려 꼰대 취급받으며 오해만 사고 미움받았을 때의 그 억울하고 찢어지는 마음을 제가 어찌 감히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들,
내 피 끓는 진심도 몰라주는 깍쟁이 같은 독한 며느리, 이제 아들놈도 필요 없다. 나도 며느리 집에 다신 안 간다. 라며 홧김에 속상해 하시고 가족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마십시오. 세월이 무섭게 변했고 우리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내가 함부로 부려먹거나 내 입맛대로 내 맘대로 뜯어고치고 개조할 수 있는 수동적인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아들의 남은 반평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평생의 동반자이자 반려자이며 무엇보다 누군가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귀하고 소중한 독립적인 남의 집딸입니다. 그들을 온전한 한 명의 어른으로 존중받아야 할 손님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아들 내외 집에 가실 때는 현관문 앞에서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시고 마음속에 단단한 침묵의 자물쇠를 굳게 채우십시오. 냉장고 문에 얼룩이 묻어 있고 방바닥에 장난감이 굴러다녀도 빙그레 웃으며 눈 감아 주시고 입술 끝까지 차오른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는 궁색한 변명은 꿀꺽 친과 함께 속으로 삼켜버리십시오. 대신 직장 생활과 육아에 지쳐 어깨가 축 처진 며느리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려주며 아가 참 애쓰고 있다. 넌 참 좋은 엄마고 훌륭한 아내다라는 따뜻하고 묵직한 공감의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그 사소해 보이는 우아한 침묵과 깊은 공감의 배려가 철벽처럼 차갑고 단단하던 며느리의 경계심을 눈 녹듯 허물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멋지고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우리 어머님으로 우러러보게 만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어머님이 며느리를 귀한 VIP 손님처럼 우아하게 대접할 때 며느리 역시 어머님을 가장 하늘 같은 귀한 어른으로 깍듯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 관계에 속일 수 없는 정직한 거울 효과입니다. 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우리 어머님들이 100세가 훌쩍 넘도록 골치 아픈 명절, 스트레스나 끔찍한 고부 갈등 없이 아들 내외와 환하게 웃으며 화목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언제나 곁에서 지혜로운 며느리 사랑의 나침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수많은 객관적인 가족 심리 분석을 바탕으로 그러나 며느리와 딸처럼 다정하게 잘 지내고픈 어머님들의 간절하고도 예쁜 진심을 듬뿍 담아 전해드린 이 며느리에게 사랑받는 시어머니의 3대 황금 공식이 며느리 눈치 보며 말 한마디 못하고 속 끓이시던 우리 어머님들께 가슴 뻥 뚫리는 시원하고 명쾌한 해답이자 가정, 평화의 든든한 열쇠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제 긴 이야기가 어머님들의 지쳐있던 마음을 따뜻하게 다독이고 오늘 당장 며느리에게 달달한 커피 기프티콘 하나 웃으며 보낼 수 있는 멋진 용기를 드렸다면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잊지 마시고 화면 바로 아래에 있는 붉은색 글씨의 구독 버튼과 엄지손가락이 척하고 다정하게 올라간 좋아요 버튼을 아주 힘차게 꼭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이 넉넉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다정하고 든든한 응원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다음에도 어르신들의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시원하게 풀어드릴 훌륭한 삶의 지혜를 즐겁게 밤새워 파헤치고 준비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약이자 솟아나는 든든한 호랑이 기운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늦은 오후나 내일 동네 경로당 혹은 복지관에 마실 나가셔서 주위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십시오. 며느리 살림살이 흉보며 냉장고 열었다가 한바탕 대판 싸우고 왔다고 씩씩대시고 명절에 콧배기도 안 비치는 아들 내외 원망하며 며느리 탓만 하고 눈물 흘리시는 소중하고 안타까운 오랜 10년지기 친구분들이나 이웃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제발 그분들에게도 귀한 남의 딸 며느리 지 잡듯이 잡으며 자식들과 척지고 원수처럼 등 돌리고 살지 말고 당장 오늘부터 부엌일 간섭 말고 입 꾹 다물고 무조건 며느리 편들어주며 공감만 해줘 보라며 이 귀하고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기적의 고부 갈등 평화협정 영상을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꼭 전달하고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내가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툭 건넨 지혜로운 영상 하나가 며느리와의 깊은 불화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다가오는 명절이 지옥처럼 두려웠던 누군가의 고달픈 노년, 인생에 다시금 화목한 대가족의 훈훈한 온기와 잃어버렸던 환한 웃음을 찾아주는 아주 위대하고 훌륭한 구원의 선물이자 평화의 든든한 메신저가 될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선한 마음씨가 오히려 어르신들의 노후를 가장 대접받고 우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도 자식들에게 눈치 보지 않고 100세 시대를 그 어떤 가족 간의 섭섭한 상처 앞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아주 쿨하고 우아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온 가족에게 존경받으며 든든히 받쳐줄 보석보다 귀하고 뼈가 되는 진짜 백이 인간관계 지혜를 한가득 양손 아주 묵직하게 품고 다시 환한 얼굴로 크게 허어 웃으며 어르신들 안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며느리가 내 맘 같지 않고 야속하다며 섭섭해하고 한숨 푹푹 쉬지 마시고 쿨하고 멋진 신세대 시어머니로서의 여유를 커피 한 잔과 함께 맘껏 즐기시며 어디 한 군데 서운하고 꽉 막힌 곳 없이 세상에서 가장 당당하고 쾌활한 하루, 가족 간의 따뜻한 평안함과 존중이 깃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기를 두 손 꼭 모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피와 땀을 바치고도 며느리 눈치 보시며 남몰래 속 끓이신 우리 위대한 어머님들의 억울하고 무거운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리고 든든하게 다독여 드리는 듬직하고 살가운 아들딸 같고 자식 같은 평생의 든든한 정보 동반자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